페이지 급탕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은 앞전에는 둘 다 쉽게 출제했습니다. 계산 문제도 한 문제 나왔고 장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앞전 이제 두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두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올해는 약간 종합적인 측면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급탕설비와 연관성을 묻는 문제, 이런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실 때 급탕 101쪽을 잘 보시면서 급탕 방식 뭐 특징 정도 이렇게 탁탁 정리를 해 두시면 종합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급탕 쪽은. 그리고 올해는 계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1번에 급탕설비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순간 온수기의 여론으로 일반적으로 가스나 뭐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공동주택은 뭐습니까? 가스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저탕형 탕비기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뭘 쓴다? 서모스탯을 사용하죠. 파일럿 프레임은 뭐였습니까? 순간 온수기의 뭐다? 점화장치 역할을 한 것이 뭐다? 파일럿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식 급탕 방식에서 간접 가열식은 저탕 가열 코일을 설치, 이 코일에 전기나 고온수를 통과시켜서 저탕조에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 간접 가열식이었죠. 그 다음에 직접 가열식은 열효율 면에서 경쟁에 보일러 내에 스케일이 생겨서 열효율이 저하되어 보일러의 수명 단축이 된다 했어요. 보일러의 수명이 짧은 것은 직접 가열식이고 간접 가열식이 뭐다? 수명이 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단간식하고 뭐다? 복간식이 있다 했죠. D. 여기는 단간식과 복간식이 있습니다. 단간식하고 복간식. 그럼 단간식은 소규모 건물입니다. 소규모 건물에서 일반적으로 자 배관 길이가 뭐다? 짧을 때 공급관만 설계하는 것을 무슨 식? 단간식입니다. 근데 복간식은 순환식으로서 공급관도 있고 무슨 관? 순환, 리턴관, 복기관, 반탄관을 설계해 준 것이 복간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규모가 클 때는 무슨 식으로 간다? 복간식, 순환식으로 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는 뭐다? 스팀 사일렌서고, 그 장치를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십시오. 올해는 지문상 쓸 겁니다. 작년과 같이 2번 이런 유형 형태로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급탕설비에서 저탕 등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뭐다? 서모스탯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4번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스위블 조인트가 나오고 있죠.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조인트는 뭐예요? 신축 이음새잖아요. 4번에 스위블 조인트. 4번에 스위블 조인트 공부해 놓으세요. 신축 이음새였어요. 근데 신축 이음새인데 어디에 신축 이음새였습니까? 방열기 주위배관, 방열기 주위배관의 신축이염새죠. 주위배관의 신축이염새로 씁니다. 그럼 스위블 조인트가 바로 뭐 어떤 형태였습니까? 스위블이염이 두 개 이상의 뭘 이용한 거다? 엘보를 이용하는 신축이염새죠. 스위블 조인트가 두 개 이상의 두 개 이상 엘보를 이용한 신축이음새가 바로 스위블 조인트였습니다. 공부해 두시고요. 그런데 얘는 누수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압배관 쪽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저압배관 쪽에 사용합니다.
근데 1번에 버킷 트랩하고 5번에 플로트 트랩이 뭐예요? 얘들은 스팀 트랩이죠. 전기 트랩이죠. 전기 트랩. 전기 트랩, 스팀 트랩의 개념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방열기 트랩을 열동 트랩을 뺐네요. 그래서 남방 쪽에서 아마 열동 트랩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올해는 너무 열심히 계산 문제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올해는 계산 문제 통과입니다. 앞전에는 나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드렸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는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할 거고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혹시나 해서. 문제는 안 만들어 놨어요. 안 될 것 같아서 내면은 소요전기량 구하는 거. 소요전기량은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소요전기량은 자 식이나 하나 써놓으십시오. 소요전기량은 자 급탕량 리터 per hour입니다.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소요 전기량을 구할 때는 뭘로 나눈다? 잠열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 자, 전기 증발 잠열이 얼마다? 2257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다른 식은 생략합니다. 일부러. 작년까지 또 3600으로 나눈 거 연습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냅니다. 왜냐하면 또 앞전이 생각나니까 또 3600으로 나눈 분들이 많거든. 작년 문제는 3600으로 나눈 게 답이었고, 올해는 그래서 생략, 그런 거는 도로 헷갈릴까봐 요거 조금 준비하시면 돼요. 잠열은 얼마다? 2257kJ였다. 요거 조금 정리하세요. 저 작년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타이밍이었거든. 그래서 준비하라 했던 거고, 그 장치가 한번 나와야 된다 해서 그 장치 한번 낸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봅니다. 자, 급탕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개별식 급탕 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 간접가열식이 뭐다? 대규모예요. 자, 그럼 중앙식이라고 해서 직접이 대규모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접은 뭐 중소규모에 있을 수 있고, 대규모 건물은 뭐 된다? 간접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개별식 급탕 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총 열손실이 작죠. 그리고 중앙식 급탕 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열량지의 총 열량은 어떻게 작게 할 수 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전 세대가 동시에 뜨거운 물을 쓸 수는 없죠. 맞죠? 그렇게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총 용량은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탕 배관 방식은 단간식과 순환식을 무슨 식? 복간식이라 했죠. 그래서 단간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됨으로써 보통 소규모 쪽에 씁니다. 중은 뺍시다. 중은. 이 기출 문제인데, 그래서 소규모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소규모 건물. 그리고 5번에 온수 보일러에서 저탕조에서 15m 이상 떨어진 급탕정. 그건 배관 길이가 길다는 거죠. 이상은. 맞죠? 이상일 때는 뭐다? 단간식을 쓰면 안 되고 뭐다? 복간식, 순환식으로 간다. 이걸 틀리게 이렇게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4번은 사실.
4번은 단간식, 복간식으로 나눌 때는 소규모 건물은 단간식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복간식 형태로 가거든 사실상. 왜 그런가 하면 소규모만 배관 길이가 짧죠. 나머지는 배관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해가 나왔습니다. 급탕 배관 시 상향 공급 시기에서 급탕 수평 주간은 뭐다? 아볼린굽의 선상향구배로 가야 돼요. 근데 복귀간이 뭐 됩니까? 리턴간이라고도 하고 뭐다? 반탕간이 복귀간이에요. 자, 앞내린 구배로 하죠. 선하향구배로 하라는 겁니다. 1번은 맞고요. 스팀 사일런스는 뭐다? 기수 혼합식이었죠. 2번은 기수 혼합식이죠. 기수 혼합식 탕비기. 자, 근데 이제 얘를 보라는 이유가요. 얘를 보라는 이유가 얘는 계산 문제를 안 냈거든. 기수 혼합식 탕비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올해 나올 타이밍은 아닌데 이제 새로운 계산 유형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가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막 또 친데 한 번 더 치자 이러면서 그래서 요것만 혹시나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에 팽창관과 팽창수 사이 밸브로 설치는 뭐다? 절대 금지입니다. 자, 팽창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팽창관은 안전장치죠. 팽창관은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 또는 도피관이라 하죠. 얘는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뭐다? 도피시켜 주는 관이야. 얘는 역할이 팽창관은 이런 물의 팽창 등의 이상 압력을 어떻게 도피시키는 관이야. 이상 압력을 도피시키는 관이야. 관이기 때문에 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도중에 절대로 밸브를 구하면 예외 규정은 없다는 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중앙식 급탕 방식의 간접 가열식은 직접 가열식 비교해서 반대로 하면 되죠. 직접 가열식이 간접 가열식 비교해서 열혈이 좋고 보일러 공급되는 냉수내에서 보일러 본체 균열이나 이런 거 있죠. 불경이 신축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수명이 짧은 겁니다. 그 다음에 팽창 강경은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 주기 위해서 최소 강경을 25mm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팽창관은 이상 압력을 어떻게? 물의 팽창 등 이상 압력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최소 강경을 25mm 이상으로 설계를 합니다. 25mm 이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기구의 연결 조합에 대해서 하나 다뤄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저걸 물었잖아요. 어떤 장치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급탕 쪽만 아니라 다른 거하고 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스팀 트랩도 막 넣었죠. 이런 게 막 조합해서 장치들을. 그러면 스팀 사일렌스는 기수 혼합식 탕비의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였죠. 파일럿 프레임이 순간 온수기 뭐다? 점화 장치였고,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이음은 뭐다? 신축이 음새였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광열기 주입배관의 신축이 음새로 많이 사용됩니다. 안전관 팽창관이었죠. 물의 팽창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관이었고, 서모스트에서 뭐였고요? 온도를 일정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치를 종합적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루었던 거 저 앞에서 급수에서는 뭐다? 에어챔버, 공기실 있죠? 그 개념 기억하시고, 워터 해마를 방지, 습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공기실, 에어챔버를 설치했었고, 그 다음에 배관이 칸통 배관할 때 설치하는 것을 뭐다? 슬리브라 했죠? 슬리브. 이런 거 조금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랩 같은 거 있죠? 트랩이라든지 통기관, 그리고 저기 난방에 가서는 장치들 많아요. 이런 것을 조합해서 설비 종합적 문제가 유도될 수도 있어요.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거 앞으로 낼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9번에 강간을 급탕구시면 신축위험세는 강간일 때는 얼마다? 30이고 동간일 때는 20m. 이거는 아직 안 냈거든요. 언제 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냅니다. 강간 30, 동간 20이죠? 이거 바꿔서 한번 냅니다. 올해가 될지 20회야 21회야 아마 그럴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낼 겁니다. 그리고 10번에 급탕배관의 팽창관 연결, 팽창관을 안정관 도피관이라고 됐죠. 그러면 얘는 급탕 수직주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수직주관을, 수직관 입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주관이라고도 해요. 입주관. 급탕 수직주관의 끝을 연장해서 중력 탱크가 무엇이다? 팽창 탱크예요. 팽창 탱크. 그 중력 탱크이죠. 중력 탱크가 무슨 탱크? 팽창 탱크에 자유개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아직 시험에 안 냈거든.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급탕배관 설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급수간격 산정에서 정한 간격보다 한 구경 큰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순환식 상향급탕법에서 팽창간의 간격은 입주간과 뭐다? 통일 간격을 해야 된다. 제발 간격 축소하면 안 돼요. 그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환식 상향급탕법에서 반탕간의 간격은 얼마 이상? 20mm를 이하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왠가 간격은 반탕간은 최소 간격이 얼마 이상 써야 된다? 급탕간이든 반탕간이든 최소는요. 급탕이든 반탕이든 최소 간격은 같아요. 최소 간격은. 급탕간이나 반탕간이나 최소 간격은 얼마로 출발한다? 20mm 이상은 돼야 돼. 최소가 20m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가. 근데 보통 급탕은 공급이고 반탕은 뭐다? 되돌린 거죠. 되돌리는 한수가 리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한 만큼 다 되돌아오는 건 아니죠. 사용한 만큼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반탕간이 간격이 작은 걸 씁니다. 최소 간격은 같지만 반탕간이 급탕간보다 뭐다? 작은 간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배관에 물면 충분히 갖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소 간격은 얼마 이상? 2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탕에서도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겁니다. 얘도 거기 밑에 보십시오. 해설에 보시면 10번에 간내 유속이 너무 습격장이 2m 뭐다? 세크 이하로 설계해야 됩니다. 급수나 급탕이나 동일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해설에서 1번 봐두세요.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배관 방식. 그래서 역한수 배관 방식은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리버스 리턴이라 했어요. 리버스 리턴. 근데 얘는 배관 길이는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했죠. 그래서 시설비는 많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은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2번에
자,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간 재료는 연간은 열에 약하고 당에 침식되기 쉬운 부적당하다 해서 맞죠? 그래서 급탕간은 거의 물로 많이 씁니까? 급탕 쪽은 스테인리스나 스테인리스 강간이나 아니면 뭘 쓴다? 동간 종류들 있죠? 이런 형태가 적합도가 있죠. 특히 자,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로 되면 배관의 부식이 어떻게 빠르죠? 맞죠? 배관의 부식이 빠르기 때문에 저걸 뜨거운 물을 가지고 공급해 줄 수는 없거든. 배관 부식. 그래서 수명이 내식성이 강한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내식성이 강한 거죠. 부식이 잘 안 되는 것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아파트 1인 1당 급탕량은 얼마로 설계한다? 75에서 150리터죠. 75에서 150리터로 합니다. 그리고 가열장치는 순간연, 저탕형 등 있는데 모든 가열장치에 물의 평에 팽창, 수조, 팽창 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식들은 설치하지 않죠. 그래서 순간 온수기에 팽창 탱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순간 온수기잖아. 팽창 탱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가스 보일러 있잖아. 거기 물탱크 없죠? 자, 그리고 배관 도중에 마찰을 적게 해서 무슨 밸브?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스톱 밸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급탕 쪽은. 그리고 급탕간의 신축위험은 동간으로 할 때 몇 메다? 20m. 강간으로 할 때마다 30m에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 한 번 더 해 두시고,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급탕 순환 펌프는 원심 펌프를 써요.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 라인 펌프 쓰고요. 규모가 크면 볼류트 펌프 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식은 급탕 길이가 길 때 온수의 냉각을 방지해서 보일러에서 급탕 전까지 공급관과 순환관을 배관하는 방식을 무엇이다? 순환식 또는 복간식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팽창관의 간격은 입주간의 2분의 1 간격으로 한다. OX, X입니다. 동일 간격으로 한다 했죠? 동일 간격. 그대로 연장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5번에 스위블 조인트는 2개 이상 뭘 이용한다? 엘보를 이용한다 했죠? 엘보를 이용하는 신축이로서 방열기 주위 배관에 사용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 14번에 혹시나 해놨어요. 배관의 신축이 없는데 2개 이상 엘보를 이용하는 부분이 무엇이다? 스위블 조인트 또는 스위블 이음새라고 합니다. 볼 조인트는 어디에 쓴다 했어요? 볼 조인트는? 볼 조인트는 직각 배관의 신축 이음새나 수직관에서 지간이 나갈 때, 수직 배관에서 가지 배관 있죠? 지간에 나갈 때 신축 이음새로 사용된 것이 볼 조인트. 볼 조인트는 모르면 이 간절 기억하라 했죠? 간절. 우리 이 주관에서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직각. 우리 간절, 볼 조인트는 간절을 기억하시면 돼. 간절이 또 문제가 생기죠, 우리 마에. 맞죠? 아닙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계산 문제 요거 한번 기억하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제가 식을 많이 써주고 계산 문제를 풀고 이랬는데 올해는 별로다 이렇게 보시고, 올해는 아마 종합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는 거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넘겨서 164페이지 배수 및 통기 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 및 통기설비 쪽에서 보시면 먼저 1번에 배수설비에 대한 종합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잡배수는 세면기나 싱크, 욕조 등에 나오는 일반 구조물을 무슨 배수? 잡배수라고 합니다. 잡배수. 일반 생활배수죠. 2번에 중수도는 먹을 수는 없으나 변기, 세정수 등에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에서 알아둘 거, 자, 이거 같이 기억하세요. 2번에서 중수도. 중수도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걸 뭐다? 중수도라 해. 그래서 이제 중수도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용도로 공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리용이나 음료용 같은 있죠? 음용수로 공급하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조리용이나 이런 음료용이죠? 음료용 등에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돼. 음용수로 공급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중수는 별도로 배관하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상수도 배관하고 같은 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공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같이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옥내 배수관의 유속은 일반 0.6에서 1.2m 세크초당으로 설계해 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유속이 너무 느리면 뭐다? 배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죠. 정체되다 보니까.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도 무엇이다? 소음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적정 유속으로 해주시고, 이때 구배는 강경에 따라 다르나 보통 50분에서 100분의 1로 해주면 되는데, 보통 강경하고 구배는 무슨 관계라 했어요? 반비례라 했죠? 강경이 크면 구배는 어떻게? 완만하게 할 수 있다 했죠? 반비례가. 강경이 적게 되면 구배는 어떻게? 가파르게 한다 했죠?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기구 중에서 배수부하 단위가 큰 병력 수직간에 어떻게? 가까이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겁니다. 대변기하고 가까운 쪽에 뭐가 있다? 뭐를 설계한다? 파이프 샤프트 있죠? 현장에서 파이프 피트랄까 수직배관이 통로 있거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뭐 하지 않았어요. 다음 중 배수관의 강경 결정에 사용된 배수기구의 단위 기준은, 이것도 배수도 무엇을 기준 잡는다? 세면기예요. 배수도. 급수부하 단위는 시험 냈거든요. 배수부하 단위는 아직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면기다. 이때 배수부하 단위는 대변기는 얼마가 된다 했어요? 대변기 부하 단위는? 대변기는 8. 소변기가 얼마다? 4. 주택용 욕조는 얼마다? 2에서 3밖에 안 돼요. 주의하실 겁니다. 주택용 욕조보다 대변기가 엄청 크죠, 부하 단위가? 그럼 만약에 주택용 욕조가 대변기보다 부하 단위가 크다고 하면 안 돼요. 직접 묻지는 않겠지만 누가 크다 대소를 혹시나 언급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험에는. 지금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봐두시고. 자, 그리고 3번에 다음 중 배수관의 강경 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놨죠. 그 기구수 관계죠. 기구수가 많으면 강경이 어떻게? 커져야 돼요. 그리고 기구의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대변기가 크냐 작으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배수관의 구배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나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은 자, 순간 최대 배수량이 크면 어떻게? 강경도 커져야 되죠.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욕조하고 대변기 중에 대변기가 간격이 크게 설계하는 이유가 대변기는 순간 최대 배수는 크죠. 그 반면에 욕조는 때밖에 없잖아. 고형물이 떼고 변기는 오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대변기가 순간 최대 배수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커지는 겁니다. 그 점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통과. 자, 5번 배수 트랩에서 봉수 깊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로 하는 것이 보통이죠. 요 사이로 하는 것이, 요 사이에서 적정 깊이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봉수 깊이는 사실 이겁니다. 세정 능력, 배수 능력에 따라서 봉수 깊이가 달라지는 거, 세정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2번에, 그래서 봉수 깊이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봅니다. 대변기에서 세정 능력이 떨어지는, 대변기에서 보시면 세락식이나 세출식 있죠. 세출식의 봉수 깊이는 얼마로 설계한다? 이거 봉수 깊이는 50mm거든. 세출식을 잘 기억해. 세출식의 봉수 깊이는 얼마다? 50mm. 세자가 들어가면 50mm예요. 그런데 사이펀 Z식 같이 세정 능력을 두 가지를 활용하니죠. 사이펀 Z식의 경우는 봉수 깊이가 얼마다? 75거든. 그럼 얘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면 얘는 세락식이나 세출식의 경우는 세정 능력이 하나밖에 없잖아. 맞죠? 그런데 얘는 사이펀 작용하고 Z 작용 둘이 이용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봉수기를 깊게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세정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봉수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통수 능력이 어떻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수 저항이 어떻게? 증가가 되겠죠. 유수 저항이 증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배수관의 막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봉수 깊이는 틀의 구경에 따라 달라진다 해서 OX, X입니다. 트랩의 구경은 관계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트랩의 구경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세면기는 사실 이거잖아요. 세면기는 트랩의 구경이 작죠? 맞죠? 대변기는 틀의 구경이 크잖아요. 그런데 대변기도 봉수 깊이 50 하거든. 세면기도 봉수 깊이가 50mm거든. 그러면 구경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같은 대변기라도이죠. 대변기라도 뭐에 따라서? 세정 능력에 따라서 있죠. 세정 원리, 세정 능력에 따라서 봉수 깊이는 달라지죠. 맞죠? 그런데 틀의 구경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봉수 깊이가 너무 낮으면 봉수가 손실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배수 트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이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얘는. 자, 1번에 위생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트랩의 봉수가 증발되죠. 자, 그러면 1번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지대책은 1번의 방지대책은 기름을 사용해서 뭐 해야 됩니까? 유막을 기름을 뿌려서 유막 형성시켜야 되죠. 이건 기름 뿌려주가 유막 형성시켜야 돼. 유막을 형성시켜야 돼요.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배수관 내 공기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배수 트랩을 설치한. 배수 트랩의
설치 목적은 무엇이다?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 있죠? 유독가스 등의 실내 침투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게 배수 트랩의 설치 목적이고요. 공기 흐름을 하는 것은 통기관이지. 자, 그리고 3번 구조는 어떻게? 간단해야 돼. 절대 복잡해서는 안 돼요. 구조는 간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세정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세정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흥급이나 모발로 인한 모세관 현상으로 서서히 봉수가 파괴되죠. 그러면 4번의 방지 대책은 무엇이다? 방지 대책은 제거하면 되죠.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면 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합 문제 증발하고 뭐다? 모세관 현상이 언급됐잖아요. 맞죠? 그럼 얘들은 별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별도로 안 나온다. 그러면 봉수 파괴 현상을 몇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 드렸습니까? 6가지죠. 자기 사이펀 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 분출 작용, 뭐다? 그리고 저거 해서 운동 영향 간성 작용 있죠. 걔들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개별적은 없습니다. 종합문제 지문 형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발이나 이건 너무 쉬워서. 그럼 다른 현상 가지고 시험만 낸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배수 트랩을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 배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이중 트랩은 설치하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7번도 기출문제인데, 자, 배수 트랩의 가능성이 옳은 게 낫죠. 트랩의 봉수 깊이는 5에서 뭐다? 10cm 맞고, 근데 트랩의 목적은 배수 흐름 원활이 아니죠. 트랩의 목적은 뭐라 했습니까?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 등이 실내 침투하는 걸 방지했죠. 그럼 배수 흐름의 원활은 뭐다? 통기관 설치 목적입니다. 통기관. 그리고 트랩의 오버플로우 부근에 머리카락 흥급 등이 있으면, 자, 이거는 모세관 작용에서 파괴되는 거죠. 맞아요? 모세관 현상이고, 그런데 흡인 작용은 뭐라 했어요? 흡출 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이었잖아. 흡인 작용, 흡출 작용, 유인 사이펀. 배수 수직 간의 일시적인 무슨 상태? 진공 상태로 발생하는 것을 유인 사이펀 작용이었고, 예. 그리고 4번에 벨트랩은 뭐다? 욕실, 바닥 배수에 쓰는 게 뭐다? 벨트랩. 그래서 남의 가랑이 밑으로 걸어가고 너는 벨도 없네 이래잖아요. 맞아요? 벨트랩은 뭐다? 바닥.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주방 싱크나 싱크나온 뭐예요? 드럼이었고, 그다음에 유트랩은 수직관이 아니고 뭐다? 수평이죠. 특히 수직관엔 트랩 설치 안 합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하나만 가르쳐 줄게. 정발하고요, 모세관 현상은 총합 문제 지문 날 때만 자꾸 언급을 해요. 나머지 4가지는 정확히 공부해 놔야 돼요. 지금까지 유인 사이펀 작용하고 분출 작용을 시험을 많이 냈거든. 그래도 이제 앞으로 자기 사이펀이나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운동량 간성 작용 있죠? 강풍 나오면 뭐라 했어요? 운동량 간성 작용이라 했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번에 트랩의 구비 조건이 있죠. 이거는 아직도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다.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뻔할 뻔짜입니다. 4번이나 5번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4번이나 5번 가지고. 구비 조건은 나머지는 한번 읽어 두시면 돼요.
구조는 간단해야 된다, 복잡해야 된다? 간단해야 돼. 그리고 5번에 숨겨진 내부 칸막이에서 봉수가 형성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9번에 배수 트랩하고 관계없는 것. 트랩은 우리가 있죠? 전기 트랩하고 무슨 트랩이 있었다? 배수 트랩이 있었죠.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 플로트 트랩이나 버킷 트랩 있죠? 버킷 트랩이나 열동 트랩 있죠? 열동 트랩. 이런 것들은 무슨 트랩이고요? 전기 트랩이고 스팀 트랩입니다. 스팀 트랩의 일종이고 피, 드럼, 벨, 그리스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다? 배수 트랩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조직의 그리스 트랩은 호텔의 어디? 주방에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 트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통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루프 통기관은 기구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 수평지 배수 수평지 간에 연결된 2개에서 몇 가지 8개의 기구의 통기를 한 개의 통기관을 담당하는 게 뭐다? 루프 또는 뭐다? 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 간의 최상류에 있는 기구에 바로 하류 측에 세운 이거는 2번은 뭐에 대한 거다? 루프죠. 루프 회로 통기관에 대한 거죠. 근데 도피 통기관은 최하류 기구 쪽이라 했죠. 도피 통기관은 최하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상류 기구가 아닌 뭐다? 최하류 기구 쪽에 하류 측의 통기관을 접속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은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한 통기관이 뭐다? 결합입니다. 그리고 4번의 신정 통기관. 자, 그럼 올해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기관에서 혹시 기출 범위 내에서 내면요. 다시 회로 루프를 다시 공부해야 돼요. 회로 루프를. 작년에는 결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 4번의 신정통기관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신정통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정통기관을 배수통기관이라고 한다 했죠. 배수통기관. 신정통기관 또는 배수통기관. 그래서 배수 수직간의 상부를 강경 축소하지 않고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 뭐다? 신정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얘는 방충망을 설치해 줘야 돼. 신정통기관. 방충망을 설치할 통기관이 뭐다? 신정통기관입니다. 옥상에 개구되는 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습식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간의 최상위에 있는 기구 바로 아래에 뽑아서 통기와 배수 체크하세요.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겸했다. 그 뭐다? 습식 또는 수변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11번 자 이거는 우리가 이때 회로 통기관 루프 등에 연결되는 기구가 많아지면 통기관의 거리가 먼 기구에서 원하는 통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이때 통기 성능 향상식에서 배수 행지간 최하류와 통기 수지간 연결한 것은 뭐다? 도피죠. 도피 통기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봅니다. 13번. 자, 통기관의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통기 수직관은 빗물 수직관과 연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기관은 각계나 단독으로 쓰면 돼. 각계나 단독으로 가면 돼요. 연결이나 겸용한다 하면 OX, X입니다. 그리고 2번 섹스티아 방식은 섹스티아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섹스티아 방식은 뭐가 들어간다? 섹스티아 방식은 섹스티아 이음새나
섹스티아 곡간을 활용하는 거죠. 섹스티아 곡간 활용한 것이 섹스티아 방식이고, 소벤트 공기 혼합이염하고 공기 분리이염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이다? 소벤트 방식이죠. 소벤트 방식. 자, 그래서 올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올해는 얘예요. 예, 소벤트 방식 있죠. 좀 잘 기억을 한번 해놓으세요. 소벤트 방식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배수 수직간 내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쓰는 것이 결합 통기관이 되죠. 요거는 앞에다 쓰세요. 고층 건물에서, 고층 건물에서는 결합 통기관 가지고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뭐도 된다? 신정 통기관도 이게 해당이 돼요. 신정 통기관도. 배수 수직간에 통기해 주는 게 뭐다? 신정 통기관이거든. 그 다음에 오수 정화조의 배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계고한 맞죠? 그래서 같이 연결하면 안 돼요. 다른 거하고. 그 다음에 당해층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위생기 오버플로우로부터 최소 150mm 이상의 높은 위치에 통기 배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자, 다음 통기관 강경에 대한 저는 이렇게 다뤘고, 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룬 겁니다. 앞전에 강경을 직접 써서 다뤘고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저는 일부러 루프에서 답을 맞췄습니다. 결합이나 신정 쪽에서 답을 유도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앞전에 이제 다뤘기 때문에 올해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저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신정 통기관.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가 18번 해놨어요. 18번에. 그럼 15번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쓴 거예요. 18번 문제가 실제로 다룬 겁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보시면 이거잖아요. 그 1번에 신정통기관 1번 갖다 놨잖아요. 잘 보시라는 거예요. 1번은 함부로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룰 때, 답을 뒤에 유도할 때. 자, 100mm 간격의 배수 수직관과 접속하는 신정통기관 간격은 100mm. 자, 신정통기관은 배수 통기관이었겠죠. 배수 수직관을 간격 축소주의 그대로 연정하죠. 맞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답은 5번 결합 통기관에서 만들었죠. 100mm 통기 수직관과 150mm 배수 수직관 중 이 중에 무슨 쪽으로 한다? 그래서 앞에 봐요. 15번에 15번 문제의 그 4번 지문에 보시면 결합 통기관의 간격은 통기 수직 배수보다 작은 쪽 간격보다 이상으로 한다. 맞죠? 그렇게 작은 쪽 간격이 뭐예요? 뭐예요? 작은 쪽 간격이 통기 수직관이 작죠? 얘기입니다. 통기관하고 배수관 중에 누가 커요? 아니, 이론상 여기 주어졌으니까 쉽잖아요. 누가 커야 돼요? 이거 커야지. 배수관이. 그거나 절대 통기관은요 배수관보다 클 수는 없어. 같을 수는 있다 겠죠. 이거예요. 이거는 같잖아요. 신정 통기관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통기는 뭘로 해요? 숨 쉴 때 코로 숨 쉬잖아. 맞죠? 그런데 코가 막히거나, 맞죠? 코가 막히거나 이럴 때 막 달리기 열심히 하면 입으로 숨 쉬죠. 이때 이 신정 통기 아닙니까? 그때만 같은 거야. 그래서 보통 통기가 그래서 통기 작은 간격 이상으로 하니까 얼마로 해야 된다? 얼마로 해야 된다? 이건 하프 들어가면 안 돼요. 몇 미리로 해야 된다? 100mm로 해야 되는 거야. 100mm. 이거 가지고 이제 다룬 겁니다. 자, 그러면 명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둘 거는 1번하고 있죠?
2번을 잘 공부해 두면 돼요. 1번하고 몇 번? 2번. 혹시나 앞으로 다루면. 그래서 원위치 하세요. 171페이지에 2번하고 있죠? 5번 공부해 두면 돼. 2번하고 5번. 171페이지에 15번 문제 2번하고 5번. 그러면 루프 통기간은 자 배수 수평지간과 통기수직간 중마다 작은 쪽 간격이 2분의 1이거든. 하프로 가주면 돼. 근데 4번, 5번에 결합하고 무엇입니까? 신정은 2분의 1 하프가 들어가면 안 돼. 2분의 1로 안 가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신정 통기간은 배수 수직간 작게 해서 안 되죠. 그대로 연장한다 했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번이 아직 안 냈어요. 16번이 안 냈는데, 배수관 설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통기간은 5% 이상으로 입상신 통기수직간과 이건 이상이 포인트, 이상. 그리고 이중 트랩을 만들지 말았겠죠? 5번 트랩이 뭐다? 유입구라 했죠. 유입구. 저 이거 공부 꼭 해놓으세요. 이건 한 번은 내야 돼요. 아직까지 안 내고 있네, 이 나쁜 놈들. 분명히 냅니다, 이거. 오버플러가는 유입구야. 오입 이래면 돼. 오입, 유출구, 유입구, 출입 이것만 바꾼다니까요. 유출구야, 유입구야. 맞죠? 그래서 오버플러가는 뭐다? 유입구에 유출구가 아니 입자가 들어가야 돼. 그 점 구역하고 그 다음에 4번 바닥 아래 통기배가 뭐다? 금합니다. 요거 두 가지는 꼭 공부해 놓으세요. 한 번은 내야 돼. 아직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 냅니다. 자, 그리고 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회로 통기간은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기구수는 통기 수직간과 최상류 기구의 통기간의 연장 길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구수는 몇 개? 8개 이하로 가지고 길이는 얼마? 7.5m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한번 봐두세요. 자, 그리고 174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 파트 있죠? 요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